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9만 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은 후유증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전합니다. 갑자기 막 심장 통증이 산발적으로 오면서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막 심하게 올 때는 무섭죠.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의 영향은 크지 않았던 반면 정권 교체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자택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합숙소로 쓰였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했습니다. 대선 준비를 위한 공간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판교사업단 직원들이 사용하는 숙소일 뿐이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민정이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5000m 계주에서는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여자 피겨 유영과 김예림은 오늘 밤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합니다. 피자, 햄버거 등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피자 가격은 한 판에 3만 원에 육박하고 햄버거 업계 1위인 맥도날드도 오늘부터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 병원들의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예상했던 오미크론 정점이 3만 명이었는데 이미 하루 10만 명, 이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예상한 정점이 27만 명이니 갈 길이 먼 거죠. 그런데 재택 치료자는 벌써 31만 명입니다. 하루 1000통 넘는 전화가 쏟아지면서 이 재택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병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내일 거리 두기를 확 풀진 못하고 인원은 이 6인으로 유지하되 영업시간만 이 밤 10시까지 1시간 늘릴 걸로 보입니다. 허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열제 같은 거 드세요? 무슨 해열제 드시고 계세요? 코로나 재택 치료자를 관리하는 수원병원의 전화 상담 건수는 하루 1,300통이 넘습니다. 대면 진료가 아니다 보니 한 통에 평균 15분, 길면 30분 넘게 걸립니다. 계속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퇴근할 때까지요. 정말 밥 먹을 때 잠깐 쉬는 거 말고는 정말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잠시도 짬이 없습니다. 네. 확진자 등록이 늦어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일주일 관리를 하고 있는데 5, 6일째 등록이 돼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일반 환자를 진료하면서 동시에 코로나 환자 전화를 받아야 하는 동네 병원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진료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바로 받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산에서는 재택치료 담당 병원 4곳이 신청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자체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요. 준비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가 조금 과중하다든지 이런 판단으로 일부 병원이 이제 중단하시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400명에 육박하면서 환자를 치료센터로 이송하는 보건소도 비상입니다. 병상 배정되셔가지고 오늘 오후 이송되실 예정이에요. 지금 짐 싸시고 집에서 대기하고 계시면은 저희가 이따가 대갑에 도착해서 전화 드릴 거거든요. 코로나 환자가 이틀 연속 9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향후 3주 동안 6인 모임 인원 제한은 그대로 둔 채 영업시간만 오후 10시로 1시간 늦추는 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오미크론이 별로 아프지도 않다는데 이참에 다 걸려서 자연 면역 얻는 게 낫겠다 이런 말도 나오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코로나 후유증을 앓는 이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서상희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에 걸린 A씨의 증상은 목이 살짝 아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격리 해제 후 오히려 기침이 심해졌고 심장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은 경증이다, 가볍다, 심각하지 않다라고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심장 통증이 그때그때마다 산발적으로 오면서 그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막 심하게 올 때는 무섭죠.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온라인상에는 오미크론에 걸려 자연 면역을 얻는 게 낫다는 주장이 올라오지만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보고한 남아공 쿠체 박사는 걸리는 게 낫다는 주장은 도박이라고 경고합니다. 채널A의 오미크론이 경증이라는 건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나이 외에 어떤 요소들이 고위험 합병증을 초래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안 걸린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은 52%, 심부전 위험은 72%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연구를 이끈 알리 교수는 취재진에게 감염 후 최대 1년까지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극심한 기침부터 피로감, 심장 두근거림 등 후유증 종류도 다양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되게 피곤하고 누워있지 않으면 사실상 좀 일상생활이 좀 힘들 정도로 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이제 맥이 빠른 종상비밀 판정을 받았고요. 격리 해제한 날 후부터 이제 증상이 사라지질 않고 있어요. 코로나로 아버지를 여의고 본인도 감염된 딸 B씨. 한 달 넘게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스럽고 내 가족에게 지금 당장 내 누구에게도 들이닥칠 수 있는 일을 외면하지 말고 이 방법을 모색하고 제발 조심하라는 거죠.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이제 20일 남은 대선 소식 시작합니다. 여권은 지난주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실언으로 보고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공격해왔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전했죠. 그런데 동률이던 두 후보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윤 후보 우세로 확 바뀐 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의 여론보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대선을 20일 앞두고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 범위 바뀐 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 두 후보의 지지율은 35%로 같았지만 한 주 사이 이 후보는 4%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는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왔던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이 윤 후보에게 기운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주 전 3%포인트에 불과했던 두 후보의 서울 지지율 격차는 11%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은 그간 두 후보가 접전을 벌여왔지만 이번 주엔 윤 후보와 이 후보의 격차가 12%포인트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중도층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10%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의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 그리고 야권 단일화 이슈 부상 등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당한 또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중도층도 정권 교체 여론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0일 이재명 후보 측은 유능함을 강조해 박스권 지지율을 돌파하는 전략을, 윤석열 후보 측은 단일화 시도 등 굳히기 전략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이 분당 자택의 옆집이 대선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원 합숙소 용도로 이 후보 바로 옆집에 전세를 얻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공금으로 대선 사조직을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가 전혀 몰랐던 집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옆집 의혹을 파고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지난 2020년 8월 9억 5천만 원을 들여 이 후보 옆집을 직원 숙소로 전세 계약한 것을 두고 대선 사조직 사무실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순회동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서 은밀하게 이 후보의 대선 준비를 했고 김혜경 씨는 경기도민의 혈세로 이들을 뒷바라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서 계약 당시 GH 사장이 이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장은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이헌욱 씨였으며 공사는 이재명 지사의 역점 정책인 기본 시리즈 중 기본주택 사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SNS에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의 미스테리 빗장이 열리고 있다며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직원들 식비를 댔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김 씨가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을 통해 배달시킨 많은 양의 음식이 합숙소 직원들에 제공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국민들은 초밥 10인분이 어디로 갔는지 5급 공무원 배 씨가 말했던 기생충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또한 선대 조직을 분당해 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계속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왜 굳이 9억 원 넘는 이 비싼 전세금을 내고 이재명 후보 옆집의 직원 합숙소를 계약했을까가 논란이죠. 이 공사는 이 숙소가 이 후보 자택의 옆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정현우 기자가 논란의 합숙소를 직접 가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주하는 경기도 성남의 아파트. 이 후보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 GH의 직원 합숙소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종일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업체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 데모 안으로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둘 모이다 보면. GH에 따르면 이 합숙소엔 모두 직원 4명이 묵고 있는데 수원 본사가 아니라 판교사업단 소속입니다. 차로 10분 거리여서 가깝고 판교보다 집값이 싼 점이 고려됐다는 게 GH 측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옆집에 산다는 건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이현욱 GH 사장이 살았고 이 때문에 내부 감사까지 받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해당 숙소에는 가본 적도 없다며 당시 감사는 자신이 머물던 수원 숙소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이 후보가 지금의 자택에 살기 시작한 건 1997년부터입니다. 20년 넘게 거주한 자택 옆에 합숙소를 마련한 이유를 묻기 위해 GH 판교사업단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지금 출장 전들이랑 관장님 안 계셔가지고요. 지금 주민들이 좀 어려워가지고. 판교 사업단이 명확한 해명을 내놓기 전까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오늘 수도권에서 격돌했습니다. 수도권 최대 이슈는 역시 부동산이죠. 서울 강북을 찾은 이 후보, 두꺼비도 새 집이 필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의 중심 성남시를 찾아 이게 행정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마크맨 최수연, 조영민 기자가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많은 서울 노원구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부동산에 민감한 서울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두꺼비가 새 집이 필요하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솔직히 화나잖아요. 저도 화나던데.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며 유능함을 내세웠습니다. 보수는 일은 잘하는데 부패해서 문제고 진보는 깨끗하긴 한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많은 서울 광화문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촛불 집회를 시작했던 서울 청계광장에서 부동산과 채용 등 민생 개혁을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정이 주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공격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시민들이든 그 가냘픈 촛불들로 쫓겨난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단 5년 만에 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더 심각합니다. 최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강남권 유세에 이어 오늘은 강북권을 차례로 돌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신용 대사면을 약속하며 500만 소상공인들의 표심도 겨냥했습니다. 경기 안성에서 수도권 유세를 시작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 슬로건을 비판했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요? 3억 5천 들고 들어온 사람한테 도시개발 사업에서 1조 가까운 돈을 8,500억이라는 돈을 받아가게 만든 대단히 유능한 그런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적폐 수사 발언에 씌워진 정치 보복 프레임을 반박하며 정부 여당을 파시스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합디다.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네, 윤 후보가 조금 전 경기도 성남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이곳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이 후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도 언급하며 정권 교체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먼저입니까? 민노총만 먼저고 전교조만 먼저입니까? 선거 때 같이 공작 선동하는 그런 세력만이 자기 편이고 그 사람만이 사람입니까? 윤 후보는 최근 이슈가 된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유세장마다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퍼컷 세리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후보님! 윤 후보는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경남 지역 유세전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조현민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결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빈소에서 만난 데 이어 오늘은 경선 경쟁자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났습니다. 유 전 의원은 곧바로 지원 유세에 합류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제 저녁 강원 원주에서 유세를 마친 뒤 곧장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있는 빈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25분 정도 마주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후보는 숨진 국민의당 당원을 애도했고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 중인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에 대한 위로의 말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권 단일화 관련 대화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힘은 못 되더라도 하여튼 마음의 위로라도 좀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추측하시는 그런 오늘 이 장소가 장소이니만큼은 그 이외에 다른 얘기는 나누질 않았고요. 선거운동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당 관계자들은 단일화 논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이 인간적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됐을 거라며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발인까지 마치면 단일화와 관련한 물밑 협상이 본격화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내 경선 이후 처음으로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났습니다. 윤 후보는 수도권 유세 도중 잠깐 짬을 내 여의도를 찾았고 유 전 의원과 15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직책도 없이 열심히 돕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운동에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 저로서는 우리 유승민 선배님의 이 격려가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습니다. 유 전 의원은 회동 이후 윤 후보의 종로 현장 유세에도 합류해 원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며 꺼내든 단어들입니다. 이 거친 단어로 상대를 공격하면 이 숨은 지지층표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윤수민 기자 보도 보시고 저는 정치부 아는 기자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에 신천지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신천지의 상징과도 같은 이만희 교주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와 윤 후보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는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술과 무속에 의존하는 후보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무속과 주술에 의존하고 사이비 집단을 의식해서 오판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최악의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주술과 구판 의혹을 최순실 국정농단과도 결부시키며 공격했습니다. 지난번에 최순실 겪으면서 주술공화국 우리 지긋지긋하게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미래 유능 이미지와 대비해 무속에 의존하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해 중도층을 잡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계속 소환해 정치보복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한 가정을 파멸시키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두발이 군화발로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검찰 독재 밑에서 고생하시는 거 보시겠습니까? 민주당은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으로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야권 단일화 이슈로 이목이 집중되면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고 결론이 나면 다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이제 대선이 딱 2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이 발언이 점점 더 세집니다. 네, 그동안은 대선 후보가 상대 후보를 향해서 공격하는 건 좀 자제하고 캠프가 공세를 펴는 시기였는데요. 공식 선거 운동 시작과 함께 달라졌습니다.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정치 보복을 대놓고 후보가 말하는 그런 상황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습니까? 이게 심판을 해야 민주당도 발전합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은 이 당이 아주 암에 걸려서 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드 배치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전쟁광이라고 아주 풍악을 울립디다 보니까. 후보들뿐 아니라 민주당은 무속, 국민의힘은 무능을 내세워서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폭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무리 까도 계속 새로운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오니 정말 까도비 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무속에 의존하는 후보다 윤 후보의 국정력이 없다라는 점을 겨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내세운 유능한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제기됐던 의혹을 부각해서 오히려 무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분도 이런 질문을 해오셨던데요. 이 네거티브 안 하는 게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지금 여야도 겉으로는 안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선거가 그런데 2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짧은 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고 사람들이 당장 잘 기억하는 건 정책보다는 자극적인 네거티브다 보니까 결국 이 카드를 또 꺼내 든 건데요. 정책적 차별화도 하기 힘든 데다 초박빙 승부에서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고요. 다만 투표장에서까지도 효과가 있을지는 전문가들은 좀 부정적입니다. 자, 최근에 뭐 적폐 수사 발언도 있었고 김혜경 씨 이제 건도 있었고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여야는요. 최근 지지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어떤 것들을 꼽고 있습니까, 지금? 네, 여야에 각각 물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과 구두발 사진 논란을 꼽았습니다. 이 정치보복 논란으로 지지층이 결집됐고 윤 후보의 비매너 논란이 파급력이 컸다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덕에 김혜경 씨 논란으로 하락했던 이 후보 지지율이 상승해 박빙 구도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과 2차 TV토론에서의 김포 2, 3억 발언이 이 후보 지지율의 악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경합 우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20일 남았다고 했지만 사전 투표까지는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건데 여야 내부 전략을 좀 이 기자가 취재를 해왔죠. 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선약세 지역, 후 강세 지역을 찾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는 취약지 위주로 돌았고요. 내일부터는 호남, 경기 등을 찾아서 지지층 다지기에 나섭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전략 지역으로 보고 있는 PK 부울경 지역과 충청, 수도권에 특히 집중합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정권 교체 여론보다 낮은 지역 위주로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입니다. 사실 이 투표율도 하나의 변수인데 의외로 상당히 높을 것 같다고요. 네, 선관위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 대선 때 투표할 거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83%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조사한 것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진영 간 결집이 뚜렷해져서 선거 막판까지도 살얼음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두 후보 배우자들도 이제 곧 등장할 것 같죠? 네, 배우자 리스크는 어느 정도 지지율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게 두 캠프의 판단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봉은사를 방문해서 불교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인 일정이라고 선을 긋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등판 시기를 따져보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 또한 주말쯤에는 비공개로 일정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북 영덕 산불이 이틀째 계속되다 36시간 만에 겨우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축구장 560개 규모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농업용 반사필름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땅에서는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곳곳에서 작은 불씨가 되살아납니다. 흙을 뒤집고 물을 뿌리며 큰 불길이 잡힌 자리에선 잔불 정리가 한창입니다. 축구장 560개 면적과 맞먹는 400헥타르를 집어삼킨 산불은 발화 36시간 만에 큰 불이 잡혔습니다. 바람의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서 굉장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진화 작전에는 헬기 40대가 투입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최대 규모입니다. 송전선로 주변으로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17개 마을 주민 2천여 명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차들로 방어막을 쳤습니다. 우리 그 가시원에 넘어와갖고 물차 들어오라고 막 내가 막 애원을 막 했지. 생각보다 빨리 끄고 뭐 많이 동원해줘갖고 고맙고. 어제 언제부터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소방차도 많이 오고 하니까 걱정이 좀 덜 되더라고요. 화재 원인은 바람의 나라가 전신주에 걸린 농사용 반사필름으로 추정됩니다. 반사필름은 과일이 햇볕을 골고루 받게 해 사과 등의 빛깔을 잘 내게 하고 생육과 품질을 높여주는 농자재입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만 148건. 건조한 날씨 속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 사고 속보로 이어갑니다. 서울에서도 버스를 탄 사람들이 중독 증세를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고 차량에 대한 위험 교육을 했냐를 놓고 업체와 기사 측이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유세 버스에 붙은 LED 전광판과 발전기를 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안철수 후보 측이 더 이상 버스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천안 사고 3시간 전 서울 유세 버스에서 기사와 국민의당 당원 10여 명이 차에서 내려 어지러움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어지러워가지고 탁 내리는데 띵한 게라야. 인도에 드론오피스야. 내린다마다 전부 다 얼굴에 혈색이 허예해지고 막 좋은 게라야. 개조한 유세 버스와 관련해 사용 시 안전 고지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기사들과 업체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지금 빠져나가려고 5시 4분에 정차시 꼭 환기시키세요. 단톡을 이거 열어놨더라고요. 적지 않은 부분만 문을 열고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차량 내부 쪽에 있는 환기, 그거는 기사님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지. 후보의 얼굴을 최우선으로 알려야 하는 유세 차량 특성상 적재함을 여는 게 불가능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광판에 4분의 1 정도 가리고 나머지는 안철수 후보님의 얼굴도 가리고요. 우리는 열 수가 없지.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대선 20일 남겨놓고 대선 후보가 이 코로나라도 걸리면 큰 낭패겠죠. 그렇다고 시민들과 멀찌감치 있으면 이 유세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 여야 모두 고심이 깊습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후보 요즘 어떻게 유세를 하고 다니는지 최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후보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가 조금 착용이 좀 덜 된 모습들도 보이고 이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세 운동이 좀 철저한 감독 하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모여서 담소 많이 나누시고 이렇게 막 뭐 드시고 계시는 모습.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 유세의 경우 참석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탓에 후보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지자들을 만나기 전 장갑부터 착용합니다. 연설 전에는 손으로 마스크 빈틈을 꾹꾹 눌러 얼굴에 밀착시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유세 전후로 소독한 유세차에 올라타 별도 커버를 씌운 마이크로 연설을 합니다. 하지만 윤 후보가 연설 중 마스크를 벗는 것을 두고 양당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누구처럼 마스크 벗고 하면은 성의가 안 낄 텐데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합의한 거니까 지켜야 되겠죠? 작은 걸 지키는 사람이 큰 것도 지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방역 실패 책임까지도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돌리는 뻔뻔스러움에 그저 놀랄 뿐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마스크 상시 착용이 원칙이지만 사람 간 거리가 2m 이상인 경우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대선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요. 무슨 갑론일박입니까? 네, 윤 후보의 어퍼컷 세레머니를 두고요.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어퍼컷 세레머니를 한 거 보니까 무슨 씨름 선수처럼 튼튼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군대를 못 갔습니까? 우리 정권이나 우리 상대방 후보를 겨냥한 듯이 어퍼컷을 날린다든가. 민주당은 저 세리머니가 영 못마땅한가 보네요. 네, 문재인 정부를 한 방 먹이겠다는 뜻이다. 벌써 다 이겼다는 거냐면서 오만하다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자신감의 표현일 뿐인데 민주당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윤 후보 선거 유세가 처음일 텐데 현장 반응이 뜨겁다 보니까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표정을 봐도 그렇고요. 네, 온라인에는요. 윤 후보의 이 어퍼컷을 활용한 다양한 패러디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런 포스터도 있고요. 뭐 음식을 먹는 듯한 합성 사진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흑백 사진 속 어린이는 윤 후보입니까? 네, 어퍼컷 할 때와 표정이 비슷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갑론을박과는 별개로 이 어퍼컷이 화제가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세 현장 이야기라는데 말이 꼬이네. 뭡니까? 네, 워낙 치열하게 유세전을 펼쳐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추워서일까요? 여기저기 말실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광화문 유세 현장부터 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적표가 세계 1위, 무역이 사상 최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같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 당 후보를 무능한 후보로 홍보를 한 거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후보 이름을 반대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목 놓아서 외쳤을 때 윤석열 후보가 힘이 나서 우리 이곳 이재명의 심장이 성당에서 어퍼컷을 날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손을 높이 들고 이재명을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미쳤어. 아찔했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쇼핑몰에 들썩인 곳 어디입니까? 네, 광주인데요. 어제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 쇼핑몰 민주당이 만들어 왔죠. 시민이 원하는데 정치인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쇼핑몰 하나 들어오는 거를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부산에 가보세요. 대전에 가보시고 대구로 가보십시오. 왜 광주만 없습니까?
저 말은 그러니까 광주 쇼핑몰을 민주당이 막았다는 거네요. 네, 민주당은 이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요, 윤 후보가 하필 시장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문제 삼기도 했고요. 민주당의 광주시당 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광주의 소상공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서 이 지역 경제 구조에 대한 상식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또 이 생활이 좀 편해지니까 좋아하실 시민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송 의원의 블로그에는요. 지역 상인들만 광주 시민이냐, 시민 불편은 모른 채 하냐 같은 항의 글도 많았습니다. 또 광주가 지역구인 송 의원이 정작 서울 마포구, 이 대형마트와 가까운 곳에 산다는 점을 들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왔는데요. 송 의원은 상생 방안을 찾자는 거지 쇼핑몰 유치에 반대한 적은 없다면서 오늘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광역시에 아직 이 복합 쇼핑몰이 없냐 이걸 놀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지역이 낙후된 점만 오히려 부각됐다는 불만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광주 시민 10명 중 6명이 대형 쇼핑몰을 적극 유치하자고 답했다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면서 복합 쇼핑몰을 두고 토론회를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 기회에 이 호남 민심을 얻겠다는 거군요. 네, 민주당은 하지만 민심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정도가 호남의 민심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방선거 때 이슈이죠. 대통령 선거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키느냐 뺏어오느냐, 광주 민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여야 계산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공약이라는 게 다 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서해에서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유족을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이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있다는 유족 측의 입장을 들었는데 유엔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 최고위급 인사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사건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유족 측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를 좀 해주셔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공조해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목소리를 좀 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 전 유족들은 문 대통령이 진실 규명을 약속하며 직접 보낸 편지를 청와대를 찾아 되돌려줬습니다.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킨타나 보고관도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관련 정보를 유족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했고 우리 정부가 3년 연속으로 빠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을 촉구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decided to leave aside for the time being discussions on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at's why I am concerned about what's happening. 7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은 킨타나 보고관은 오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 결과를 밝힐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새학년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전면 등교를 실시하겠다는 교육부. 학생들의 주 2회 코로나 자가검사를 의무화했다가 반발이 일자 권고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들도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검사는 받아봤어요? 네, 한번 코가 좀 아팠어요. 이제 등교하려면 집에서도 그 검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데 코로나 검사하기 싫은데도 많이 해야 되니까 슬플 것 같아요. 매주 2번 학생들에게 자가검사를 권고하는 지침에 선생님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 자녀를 코 깊숙이 넣어가지고 이거를 10번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을까? 예, 어머님이 아무리 깊숙이 찌른다고 해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음성이 안 나오고요. 자가검사 키트 믿고 전면 등교했다가
교실에서 코로나가 확산될까 걱정입니다. 왜 증가 추세일 때 전면 등교를 고집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이라는 것을 2년간 단련을 해가지고 학교 내에도 장비가 많고, 그리고 선생님들 수업 기술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주 2회 자가검사가 아이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비효율적 정책이라는 국민청원엔 8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아동 학대인 거잖아요. 솔직히 이거 시행을 하게 되면 저는 등교 거부도 생각 중이거든요. 반면 2년 넘는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소 위험해도 등교를 원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보니 등교와 원격 수업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 쓸 돈 있으면 교실에 카메라 달아서 애들 수업 못 받는 애들 집에서 수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등교 전 검사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라고 한 발 뺐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방역을 맡기고 정부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청난 확산세가 학교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상태로 그냥 쭉 가게 되면 학교는 자동으로 셧다운 되는 거예요. 학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 안 해준 거 아니에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자고 나면 물가가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스트푸드, 피자와 햄버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되는데 소비자 부담이 커집니다.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밖에 나가 사 먹기도 힘든데 배달 음식 가격마저 줄줄이 올라 소비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저는 한 2, 3회 정도는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오른 것 같고. 맞아요. 바깥에 나가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있고 하니까 그냥 시켜 먹는 것 같아요. 할인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별점 높은 거 위주로. 햄버거 업계 1위인 맥도날드는 오늘부터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마침 제가 어제 저녁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주문해서 먹었거든요. 이 똑같은 메뉴를 지금 다시 주문을 해서 하루 만에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햄버거 세트 2개에 단품버거 1개, 치킨 조각까지 총 19,900원이 나왔는데요. 어제보다 800원 더 비싸졌습니다. 맥도날드는 30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2.8%, 100원에서 300원씩 올렸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말 롯데리아에 이어 지난달 버거킹 등 주요 햄버거 업체가 모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원재료 값과 물류비 등이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피자 가격도 줄줄이 오릅니다. 지난달 말 도미노 피자가 피자 10종류를 1,000원씩 올린 데 이어 다음 달 2일부턴 파파존스 피자도 1,000원에서 2,000원씩 비싸집니다. 26,500원짜리 피자 한 판이 2,000원씩 올라 3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오르자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치킨, 떡볶이 등 12개 외식 품목에 대해 프랜차이즈별 가격과 등락률을 매주 공표할 예정입니다. 시장 감시를 강화해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는 취지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남은 한 주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기온 변동이 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정도 껑충 뛰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금세 찬 공기가 밀려와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 막바지 한파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도 추위가 먼지를 몰아내서 요즘 날은 쾌청하죠. 내일도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다만 올겨울 강수량이 워낙 적다 보니 겨울 가뭄이 심각합니다. 특히 일부 수도권과 충청, 강원과 영남, 전남 동부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12도, 대구는 영하 9도로 무척 춥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은 6도, 대구는 9도까지 올라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되겠습니다. 토요일엔 전남과 영남, 제주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민정 선수의 우승이 기뻤던 건 이 금메달을 따서만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알기 때문이죠. 선수가 코치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선수는 또 동료 선수를 비하하고
15세 선수 도핑 뒤에 러시아 코치가 있다는 의혹도 나왔죠. 이 금메달만 따면 다 용서된다는 이 잘못된 인식에 묵인돼 왔던 악습입니다. 물론 잘하면 좋지만 선수들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노메달리스트 이 스켈레톤 정승기 선수의 말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올림픽이 재밌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